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갤럭시 스마트폰 기본 설정인데요. 이번에는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도 괜찮았는데 이번 영상 5가지도 아시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전원 버튼 쉽게 끄는 방법입니다. 네, 전원 버튼을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대폰을 껐다가 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잘 안 될 땐 한번 껐다가 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전원 버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옆에 있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 버튼이 됐었는데 네, 요즘에 삼성 갤럭시 폰들은 옆에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 버튼이 아닌 빅스비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실 때에는 보통 창을 위에서부터 한번 내리고요. 한 번 더 내리면은 가운데 동그랗게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끄거나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측면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쭉 올려보시면은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측면 버튼이라는 메뉴가 있죠.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길게 누르기 메뉴가 있는데 바로 밑에는 빅스비 호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밑에 있는 전원 끄기 메뉴로 터치하게 되면 옆에 있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원 끄기가 바로 나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처음에 창을 내린 다음에 전원 버튼을 찾았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측면 버튼 설정이라고 바로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전원 끄기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폰을 보실 때 오른쪽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보통 제일 위에 볼륨 버튼이 있고 측면 버튼이 있는데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끄거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2번째는 전화 받기 쉽게 바꾸기입니다. 버튼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요. 평상시에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제껴서 받으시는데 손이 메마르거나 아니면 장갑을 끼웠거나 할 때에는 전화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버튼을 눌러서 받는 방법입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게 되면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입력 및 동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입력 밑에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터치합니다. 네, 처음에 있는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는 말 그대로 전화가 올 때 음성으로 읽어주게 됩니다. 현재는 블루투스나 헤드폰 연결되었을 때만 그런 동작이 되는데요.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항상 나는 헤드폰 끼웠을 때 말고도 평상시에도 전화 올 때 읽어주는 게 좋다 그러시면은 항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눈으로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자동 받기입니다. 전화가 왔을 때 자동으로 받아주는 건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은 현재는 2초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2초 후를 터치하게 되면은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초, 10초, 시간도 직접 내가 원하는 시간을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설정해 놓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블루투스나 헤드셋을 연결되었을 때만 작동을 합니다. 네, 요즘에 많이 블루투스나 헤드셋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장착을 하고 휴대폰을 보통 주머니나 손에 들고 다니는데 전화가 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바로 통화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기능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량 올리기 버튼 눌러서 전화 받기입니다. 이것을 터치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음량 버튼이 2개 붙어 있습니다. 음량을 올리는 위에 버튼하고요. 내리는 밑에 버튼이 있는데
위에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측면 버튼을 눌러서 통화 종료를 활성화시키시면은 전화를 받을 때에는 볼륨 버튼 위를 눌러서 통화를 하시고 끊으실 때에는 제일 밑에 있는 측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화가 끊어집니다. 잘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화가 올 때 손으로 밀어서 쓸어 올려서 전화를 받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끊을 때에는 빨간색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것을 잊고 계속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한 오동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요. 음량 버튼 위에를 눌러서 전화가 올 때 받으시고 끊을 때에는 제일 밑에 있는 측면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으시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홈 화면에 자주 쓰는 앱만 정리하기입니다. 현재 화면이 보이는 게 홈 화면입니다.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여러 가지 화면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럴 때 가운데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항상 이렇게 요 화면으로 옵니다. 이게 바로 홈 화면입니다. 집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전화를 많이 거는데 지금 전화 버튼이 위에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찾아서 걸어야 되거든요. 이 홈 화면 구성에서 잘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지금 메시지하고 설정이 있거든요. 자, 제가 위에 페이지를 넘길 때 메시지와 설정 버튼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많이 사용하는 앱은 제일 밑에다가 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도 변함없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는 전화 같은 경우에는 길게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앱을 짧게 터치하면은 바로 전화 거는 모드로 가지만 이것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서 밑에 고정할 수 있는 곳에 놓고 손을 떼시면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길게 눌러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자, 홈 화면에 고정이 됩니다. 자신이 많이 쓰는 앱을 제일 밑에다가 우선순위로 놓고 사용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톡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카톡이나 사진을 많이 촬영한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 없으면은요. 자, 앱이 없죠. 그러면은 살짝이 위로 올립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앱스 화면이거든요. 앱만 모아놓은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카카오톡이 있는데 어떻게 홈 화면으로 옮기냐면요. 이 카카오톡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요. 자, 한참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옵니다. 손을 떼지 마시고 원하는 곳에다가 놓고 손을 뗍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앱을 꺼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필요한데 자, 카메라는 옆에 페이지에 있네요. 길게 눌러서 쭉 끝에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지로 바뀝니다. 손 떼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손을 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놓고 다음에 손을 떼면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게 간단한데 이것을 잘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앱도 중구난방이고 내가 많이 쓰는 앱도 그때마다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요. 내가 굳이 쓰지 않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 길게 눌러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필요 없다. 자, 홈에서의 삭제를 터치하게 되면은 지워지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네이버를 길게 눌렀는데 자, 홈에서의 삭제와 설치 삭제가 있습니다. 홈에서의 삭제는 말 그대로 이 홈에서만 없어지는 것이고요. 설치 삭제 같은 경우에는 홈과 아까 앱을 모아놓은 방에서의 앱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잘못해서 제거해 버리면은 이 앱이 없어집니다. 특히 카톡을 잘 사용하다가 모르고 이렇게 제거해 버리면 카톡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길게 누른 다음에요. 홈에서의 삭제 요거를 터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렸을 때 앱스 화면에 앱이 모아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똑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카카오톡을 눌러서 홈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카톡이 없어졌네. 자, 이거는 삭제가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서 자, 카카오톡 있죠? 길게 누릅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손을 떼지 마시고 여기 원하는 곳에서 손을 떼시면은 이렇게 카톡이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길게 눌렀을 때 앱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놓고 정리를 하시면은 좀 더 홈 화면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도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홈에서 삭제하시고 정말 많이 사용한 앱들은 홈 화면에 놓고 사용하시게 되면 한결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 설정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눈도 보호할 수 있고요. 저녁 시간에는 숙면을 위해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줄여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기능입니다. 네, 하시는 방법은요. 설정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터치해서 활성화 시키시면은 최적화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적화와 직접 설정이 있는데 직접 설정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여기서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하셔가지고 이 블루라이트를 제거하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 그 시간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몰에서 일출까지 아니면 직접 설정을 통해서 시간을 맞춰서 시작과 종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이 복잡하다면 그냥 최적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눈이 편안하게 낮과 밤에 따라서 알아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최적화라고 선택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앱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겁니다. 데이터가 적으신 분들은 데이터를 아낄 수 있고 자주 업데이트가 뜨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는 방법은요. 자,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플레이스토어, 여기에서는 모든 앱을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를 터치하고 갑니다. 다음에 오른쪽 위에 내 프로필이 있습니다. 네, 제 프로필은 현재 귤 사진이 있는데 각자 선택한 화면에 따라서 이 그림은 다릅니다. 자, 오른쪽에 프로필 동그란 사진을 터치합니다. 다음에는 좀 내려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고객센터 위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네트워크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네, 중간 밑에 보시게 되면 앱 자동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은 처음에 있는 거는 와이파이와 모바일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앱을 모두 업데이트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시로 업데이트가 올라올 때마다 휴대폰에서 알림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하기, 이걸만 선택하게 되면 네, 이것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중요한 앱만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와이파이에서만 업데이트. 네, 이것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을 때만 앱을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을 때만 앱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설정이고요. 밑에는 자, 앱 자동 업데이트 사용 안 함. 이렇게 해놓게 되면 위에 세 가지가 아닌 완전히 나는 앱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앱이 업데이트 알림이 안 뜨게 되겠죠.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최신 버전으로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오류가 생긴다거나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가끔 앱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앱들을 많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뜨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자동 업데이트를 꺼놓고요. 자, 가끔 어떻게 하냐면요. 자, 플레이스토어를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간 프로필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면 앱 및 기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 현재 이 폰은 업데이트가 있음. 자, 업데이트 6개 대기 중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보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모두 업데이트를 터치해서 한 번에 6개를 업데이트하면 되고요. 이건 각자마다 업데이트가 다릅니다. 많으신 분들은 뭐 50개, 60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있음을 다시 한번 터치해 보면은 자, 하나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서 모두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업데이트를 터치하게 되면은 이 앱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오는 업데이트 관련된 알림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가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것만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유튜브는 업데이트가 끝나서 자, 빠져나가면서 5개만 남았습니다. 하나하나 해도 되고 모두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가끔 와이파이를 연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앱을 다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쾌적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가지 갤럭시 시니어를 위한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사용하시면 스마트폰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